오늘 배울 모션 자막은 광고나 대형 유튜버 분들의 편집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다빈치 리졸브에서 구현한 것이 팔로우 기능입니다. 모션 자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하게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이쁘니까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디트 페이지에서 시작을 할게요. 텍스트 플러스를 가져와서 2차 120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 크기를 좀 이 정도 줄여 보겠습니다. 퓨전 페이지로 이동해서 팔로우 기능을 사용해 볼 텐데, 자, 워크스페이스에서 레이아웃, 프리셋에서 미드, 오케이. 뭐 하나 이렇게 켜놓고 템플릿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잘 보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팔로우 기능을 사용하려면 템플릿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보조 클릭이죠. 여기서 네 번째에 있는 팔로우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 팔로우를 선택하면 이렇게 모디파이어 메뉴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쪽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했을 때 모디파이어가 활성화가 되죠. 활성화된 모디파이어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모디파이어 메뉴에서 텍스트 트랜스폼 쉐이딩에 있는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모션을 줄 수 있는데, 텍스트 트랜스폼 쉐이딩에 있는 모션을 적용을 했을 때 모션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이 앞에 있는 타이밍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나타나는 것부터 해보죠. 하나씩 나타나기 위해선 자막을 접어야겠죠. 그래서 트랜스폼에 있는 사이즈 Y 값으로 할 겁니다. 10프레임에서 이렇게 완전한 상태가 되고 0프레임으로 갔을 때 이렇게 납작해지는, 그러면 접혔다가 이렇게 펴지는 느낌으로 될 텐데, 하나씩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자, 타이밍으로 가서 오더를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는 방향성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인사이드에서 바깥쪽, 아웃사이드에서 안쪽, 그 다음에 랜덤, 하여튼 랜덤, 이거 두 가지는 랜덤이고요.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딜레이를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움직이기 위해선 이 하나와 하나 사이에 딜레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딜레이를 10프레임이니까 5프레임만 줘볼게요. 여기다가 딜레이를 5프레임을 주면,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복사를 이렇게 해볼게요. 각자의 글자를. 그러면 요거를 5프레임 뒤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C, U, S, T, 뭐 O, M, T, I, T, L, E 이런 식으로 내가 준 모션을 5프레임씩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움직였을 때 모디파이어의 타이밍에 있는 요 딜레이입니다. 5프레임만 딜레이를 줘서 실행을 해보면, 근데 이제 좀 더 빠르게 원한다. 그러면 1프레임. 그러면 1프레임씩 한 칸씩 밀리는 거죠. 더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가 있고 트랜스폼이 있고 쉐이딩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레이아웃이 없죠. 레이아웃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 포지션을 배울 때 요 쉐이딩 밑에 포지션을 통해서 세트 값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오프셋 좀 요거 생기는데, 요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컨트롤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팔로우에서 다시 이동을 해서 10프레임으로 가서 체크를 다시 하고 5프레임에서 살짝 올라오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플라인을 적용을 한다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영상이 될 거예요. 핏 눌러서 컨트롤 A, 그 다음에 스무스 효과를 주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능을 배울 때는 이 기능의 양면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져와서 폰스 필름이라고 쳐볼게요. 팔로우 기능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팔로우 기능으로 했을 때 텍스트 메뉴에서는 사이즈가 가능하다고 하면 30프레임 우리 계속 제가 하는 그거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0프레임에서는 작아지고 다시 90프레임에서 작아질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 작았다가 유지하고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고 하면 0프레임에서 커지고 90프레임에서 다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작았다가 1초 동안 유지하고 여기선 커질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커지고 여기서는 작아지는 효과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일부러 이 부분을 스무스를 줘서 이 중간에 유지가 아니라 덜렁거리는 느낌으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간이 정신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최소점하고 최대점이 조금 화면 안에 있어야 자막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로테이션도 그렇고 쉐어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요. 이 로테이션은 좀 반대적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멈췄을 때 정면을 봐야 되니까 오히려 정면이 제로 값이 되고 이전 값이 회전 값이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돌다가 정면에 보면서 자막이 쭉쭉쭉쭉 나열될 거예요. 회전이라는 거는 이 멈췄을 때 회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멈춘 상태의 회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글씨가 온전히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회전은 무조건 키프레임이 만나는 이 부분, 키프레임이 끝나는 부분이 정면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움직임은 이전이나 이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팔로우 기능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총 글자의 수가 시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10프레임의 변화를 가진 자막을 글자의 수와 딜레이만큼 모션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글자 수에 딜레이를 곱해서 키프레임 변화만큼 더해준 길이의 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2자의 문장을 10프레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딜레이를 3초를 주게 되면 딜레이가 없는 첫 동작 10프레임에 딜레이된 프레임 11 곱하기 3을 합치면 43프레임이고 여기에 나의 타임라인이 30프레임이기 때문에 1초 13프레임의 클립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4프레임이나 60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계산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60프레임의 타임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43프레임의 프레임이라는 것이 1초도 되지 않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느껴지고 24프레임은 30프레임과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30프레임에 비해 프레임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타임라인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